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내적 공간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그램-슈미트 orthogonalization 스테이트먼트하고 증명까지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orthogonal subset 또는 orthonormal basis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시들을 좀 볼게요. S를 1, 0, 1, 1,0 그리고 1, 1, 1, 그리고 0, 1, 2, 1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F3 안에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S랑 같은 스팬이 같은 S'을 만들 건데, 이 S'이 이제 올소 노멀한 친구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올소노멀한 S'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궁금한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램-슈미트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먼저 V1 얘를 우리가 W1, 얘를 W2, 얘를 W3라고 하면 V1을 어떻게 잡으면 돼요? W1으로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1, 0, 1,0 그대로 잡으면 되고요. 자, V2는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죠? W2에서 빼면 돼요. 뭘 빼면 되냐면 이게 좀 계산이 귀찮긴 한데 norm of V1의 제곱분의 V1 그 다음에 V1 내적 W1 이렇게 W2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너 프로덕트가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할 수 있는데 실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맞춰서 따라가겠습니다. W2 내적 V2 얘를 V1 얘를 이제 V1의 노름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V1을 곱해주면 돼요. 얘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W2는 1, 1, 1, 1이었고요. 1, 1, 1,1하고 1, 0, 1, 0하고 내적하면 2가 나오죠. 그리고 V1의 크기의 제곱은 2입니다. 루트 2를 제곱하면 2니까. 그리고 1, 0, 1, 0을 빼는 거니까 그쵸? 0, 1, 0,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V3를 계산해 볼까요? 자, V3는 W3에서 V1의 노름의 제곱분의 W3 V1 마이너스 V2의 노름의 제곱분의 W3 내적 V2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W3는 0, 1, 2, 1 빼기 V1의 크기의 제곱은 2라 그랬고요. W3랑 V1이랑 내적해주면 0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이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V1은 1, 0, 1, 0이라 그랬고 그 다음 V2의 제곱은 뭘까요? 네, V2의 제곱은 2죠. V2의 크기가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입니다. 그리고 W3랑 V2랑 내적해주면 1 더하기 1은 2네요. 여기도 2네요. 네, 그리고 V2는 0, 1, 1이니까 네, 이걸 빼주면 되죠. 사실 1111을 빼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0, 1,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S 프라임 스팬이 같은 올소노머 सब셋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냐? 올소고너한 सब셋은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1, 0, 1, 0, 0, 1, 0, 1, 마이너스 1, 0, 1,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소고널은 맞는데 올소노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ormalize까지 해주면 이제 올소노멀한 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소노멀한 친구는 어떻게 작성이 될 거냐면 얘의 크기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에 1, 0, 1, 0. 그 다음엔 루트 2분의 1에 0, 1, 0, 1. 다 크기가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0, 1, 이 친구가 바로 올소노멀한 सब셋이 되고요. 이게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basis, orthonormal basis for span of S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orthonormal subset을 잡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F3에서 한 거라면
이번엔 PR에서 다항식들의 집합이죠. 실계수 다항식들의 집합. 여기서 이제 정의를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랑 gx를 내적을 할 거예요. 내적을 하는 거에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gt, dt 얘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subset S를 뭐로 생각할 거냐면 1x 제곱 얘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램-슈미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orthonormal한 그런 subset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1은 그대로 냅두면 돼요. 그 다음에 x를 이제 바꿀 건데 이제 좀 바로 써볼게요. 이거 맨날 쓰기 귀찮잖아요. 이거 어차피 공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빠르게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x에서 빼면 됩니다. x에서 빼요. 뭘 뺄 거냐면 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1의 크기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죠? 1의 크기의 제곱. 그게 뭐예요? 여기다가 1 넣은 거죠. 1하고 1, f 자리에 1, g 자리에 1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dt 얘가 바로 1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자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1하고 x하고 내적한 거, 그죠? 1하고 x하고 내적한 거 이게 올라옵니다. 1하고 x 그러니까 1 곱하기 t 곱하기 dt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벡터 1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v1, v2가 되는 겁니다. 얘가 v1, 얘가 v2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 얘가 s 빼기 이거는 2고요. 이거는 이제 t 제곱 2분의 1 t 제곱에다 1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는 거니까 0이죠. 0입니다. 그래서 x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x제곱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x제곱에서 빼주면 되죠. 두 개를 빼줘야 돼요. 처음에는 뭘 빼줄 거냐면 1, 그죠? 1을 가지고 하는 거 그걸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dt 분자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곱하기 t 제곱 곱하기 dt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1이 곱해지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는 뭘 빼줄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를 넣어준 거를 그러니까 x의 크기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니까 x라는 다항식의 크기를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f 자리 1, g 자리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 자리에 t, g 자리에 t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t 제곱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곱하기 t 제곱의 dt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는 t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odd 펑션이니까 기함수니까 0으로 날아가고요. 얘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제 3분의 2가 되고 얘는 이제 2니까 3분의 1이 남겠네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x제곱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rthogonal subset을 잡은 거죠. 1x, x제곱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이 내적에 대해서, 이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orthogonal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orthonormal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orthonormal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normalize를 해줘야 되는데 normalize를 하면 1의 크기는 뭐였어요? 그쵸? 2였죠? 2였으니까 2분의 1 1의 크기의 제곱이 2니까 크기는 루트인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크기는 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제곱 dt의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네, 루트 3분의 2. 그걸로 나눠줘야지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죠. x제곱 빼기 3분의 1의 크기는 뭘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제곱 빼기 3분의 1의 제곱의 dt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전개를 하면 t 4제곱 빼기 3분의 2t제곱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적분을 해주면 5분의 2에서 3분의 4를 빼고 9분의 2를 더해주는 거겠죠?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예쁘게 적분을 해봅시다. 자, 5분의 t의 4제곱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니까 5분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9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9분의 1t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죠.
그러면은 5분의 1 빼기 9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45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45분의 8에 루트 씌운 게 바로 크기가 되는 거고, 그걸로 나눠주면 이제 normalize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맞겠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좀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얘는 루트 2분의 3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이제 45가 3 루트 5니까 이거 정리를 하면 루트 8분의 5 곱하기 3x 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orthonormal subset이다. 혹은 orthonormal basis for span of S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과정을 이제 쭉 거치면 이게 세제곱에 대해서 x 세제곱도 여러분이 이제 올토고널한 친구를 잡을 수 있고 x 4제곱도 올토고널한 친구를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1차식, 2차식, 그 다음에 그죠,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해가지고 쭉쭉쭉쭉 올토노멀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we can inductively find an orthonormal basis for PR. 다항식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orthonormal basis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항 그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렇게 다 만들어지니까 모든 차수의 다항식들을 결국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이 orthogonal일 뿐만 아니라 PR을 generate 해요. 이렇게 쭉 가서 다 만들게 되면 그 다음은 x 세제곱 생길 거고 그 다음에 x 4제곱 생길 거고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무슨 항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가지고 모든 다항식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orthonormal basis가 됩니다.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이런 다항식들이 실제로 orthonormal basis를 이뤄요. 계속 하다 보면. 됐나요? 그래서 이게 좀 이름이 있는데 루트를 좀 벗기고 싶잖아요. 이 루트가 좀 보기가 싫으니까 루트가 보기가 싫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얘를 우리가 얘를 이제 V1, 얘를 V2, 얘를 V3 뭐 계속하면 이제 V4, V5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VK를 VK1로 나눠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kth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V1을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first 르잔드르 폴리노미얼은 루트 2분의 1을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니까 1이죠. 그 다음에 second 르잔드르 폴리노미얼은 루트 2분의 3x를 루트 2분의 3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나오죠. 그 다음 third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루트 8분의 5 곱하기 3x 제곱 빼기 1을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1을 넣어준 거.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8분의 5로 나눠주는 거니까 2분의 1에 3x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다항식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루트는 사라져요. 루트는 사라져서 좀 더 보기 좋은 식이 됩니다. 이게 노멀하진 않지만 여튼 조금 더 보기 좋은 식인 거죠. 사실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여러분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공부를 하고 뭐 물리학 뭐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자주 보게 될 그런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다항식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 미분방정식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튼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다항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다항식을 여러분이 수치 해석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기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테일러 다항식으로 그 함수를 근사를 하잖아요. 함수를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하는 경우가 우리가 사실 미적분학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죠. 근데 테일러 다항식이 아니라 좀 다른 다항식을 사용해서 근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x, x제곱, x세제곱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막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는 게 사실 테일러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1xx제곱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1xx제곱 이런 친구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올소고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하고 xx제곱이 보기는 좋을지 모르나 수치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그 코에피션트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이렇게 올소 노멀한 친구를 잡게 된다면 올소 노멀한 친구를 베이시스로 다항식으로 이제 함수를 근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리니어 코에피션트들이 그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코에피션트들이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선 적분이죠.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fx는 함수가 있어. 근데 이 fx를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f를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f 프라임 x 0x fn 0 이런 식으로 fx를 미분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미분이 안 되는 함수들도 꽤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근사를 할지 그런 것들이 좀 불명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계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fx가 미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함수라면 그 근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여기 봤었던 이런 폴리노미얼들을 내가 활용을 한다면 v1, v2, v3 이런 폴리노미얼들로 근사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A1, A2, AN들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V1의 크기의 제곱분의 F랑 V1이랑 내적해준 거. 그러니까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적분은 우리 수치 적분, 미적분하고 원시간의 수치 적분 계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적분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봤었었죠. 사다리꼴 방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근사하는 방식도 있었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네, 그런 방식들은 굳이 적분을 계산 안 하더라도 어쨌든 뭐 함수 값을 그냥 더한다든지 뭐 그런 액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계산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수치 해석 시간에 numerical analysis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theorem 몇 개 좀 더 보고 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theorem 6.5. 자, let V be a non-zero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V has a orthonormal basis 베타를 갖는다. Furthermore, if 베타가 v1 vn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x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내적 vi의 vi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거의 이제 다 한 거죠. 이거 뭐 사실 말로 때울 수 있는 건데 v가 non-zero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면 v에 베이시스가 있겠죠.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를 갖죠. 근데 finite dimensional이니까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베타 프라임을 베이시스라고 하면 이렇게 유한계로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베이시스를 잡고 나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베타 프라임을 내가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베이시스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래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올소워너라는 친구로 만들 수 있죠. w1 프라임 점점점 wn 프라임 이게 올소고널하게. 근데 올소고널 하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거 베이시스인 거 맞죠? 왜냐면은 얘가 베이시스였으니까 디멘셔널 v가 n이잖아요. 근데 s도 지금 원소의 개수가 n개인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네.
S가 이제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S의 orthogonal basis인데, 근데 내가 얘를 normalize까지 해주면, 모든 벡터가 난제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어진 거는. 따라서 normalize까지 해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베타가 나오는 겁니다. 베타가 이제 orthonormal basis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됐나요? 그래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normalize까지 하는 거. 사실 normalize까지를 포함해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여튼 normalize까지 해주면 orthonormal basis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앞에서 배웠던 theorem의 그냥 앞에서 배웠던 theorem이죠. 이게 몇 번이죠? theorem corollary 1에서 했던 거죠. corollary 1. theorem 6.3의 corollary 1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베타가 v1부터 vn까지라고 하면 orthonormal 하니까 그러면은 x를 여러분이 vi들의 1차 결합, linear combination을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의 coefficient들이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corollary 1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람슈미 프로세스를 열심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좀 쉽게 나오는 거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2R의 경우 P2R의 이게 사실 span of S가 P2R이잖아요. 그죠? 이게 span of S가 P2R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orthonormal basis for P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누가 orthonormal basis라고요? 네, 이 친구. 네, 루트 2분의 1 그다음에 뭐죠?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자, 루트 2분의 3x 그 다음에 루트 8분의 5 곱하기 3x 제곱 빼기 1. 이 친구가 바로 orthonormal basis for P2R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아무런 다항식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이런 걸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적을 해주면 된다. 자,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앞에 개수가 궁금하면 이 친구하고 내적하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하고 루트 2분의 1을 내적해서 앞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없어지겠죠. 2x는 odd function이니까. 그래서 남는 거는 1 플러스 3x 제곱이고요.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x 플러스 x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2분의 4가 되니까요. 루트 2분의 4가 앞에 개수로 나오겠습니다. 2루트 2가 되는 거죠. 개수가. 그 다음 루트 2분의 3x 앞에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개수를 또 찾고 싶으면 루트 2분의 3x랑 루트 2분의 3x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이랑 내적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기함수 odd 펑션 사라지고 결국 2x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2x 세제곱이 되니까요. 3분의 4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루트 2분의 3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네. 3분의 2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분의 2루트 6 그 다음 마지막 루트 8분의 5 곱하기 3x 제곱 빼기 1 앞에 개수는 무엇이냐 라고 그러면은 루트 8분의 5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 제곱 빼기 1이랑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이랑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곱해서.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좀 귀찮네요. 3x 제곱 더하기 6x의 세제곱 더하기 9x의 4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 odd 펑션은 지우고요. odd 펑션 지우고 나머지만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루트 8분의 5 하고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9x의 4제곱에 3x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네요. 5분의 9 빼기 1이니까 5분의 4죠. 그래서 5분의 8 이렇게 되니까 5분의 8 곱하기 루트 8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분을 해주면 계산을 해주면 유리화를 해주면 5분의 8 맞나요? 헷갈리네요. 2루트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5분의 2루트 10. 그래서 5분의 2루트 10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했죠. 네. 사실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적분하는 게 여러분 싫으니까. 근데 네, 뭐 사실 여러분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보다 이게 좀 이게 사실 난이도가 비슷할 때도 있고 비슷하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이것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코롤러리 하나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라고 하고요. 그 orthonormal basis가 항상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orthonormal basis 하나를 가져와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를 가져와서 V1부터 Vn까지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t가 linear operator on V라고 하면 then the I, jth entry of t beta is t vj vi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t를 여러분이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죠? 리니어 트랜스폼을 매트릭스로 생각할 수 있다. 거꾸로 매트릭스도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선형대수 1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t를 근데 만약에 올스토노멀 베이시스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때 그 엔트리로 들어가는 거, 그 행렬의 성분으로는 이너 프로덕트가 적힌다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왜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t 베타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요? 첫 번째 열에 뭘 적어요? 첫 번째 열에 t에다가 v1을 넣은 것을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한 코이피션트들 그거를 적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타가 지금 v1부터 vn까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t v1이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vn이면 이 a1부터 an까지를 여기다 적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수를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할 수 있다. 왜? 베타가 올소노멀 베이시스니까.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a1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t v1하고 v1을 내적한 걸로 계산할 수 있고 an은요. t v1하고 vn을 내적한 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뭐가 적힌다고요? t v1 내적 v1. 여긴 뭐가 적힌다고요? t vn 내적 v1. 이게 적히는 거. v1 내적 vn. 이게 적히는 거죠. 따라서 t의 베타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i, j번째 행에는 i행 j열 성분에는 t, vj 내적 vi가 이렇게 적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n, 1 성분이죠. 얘는 1, 1 성분이고 됐나요? 그래서 i, j번째 엔트리에는 얘가 적힌다라는 것을 알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코에피션트들을 아니까 그게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됨을 아니까 지금 이렇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올소노멀한 베이시스인 경우에 아무럴 때나 막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개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수들을 우리가 교재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냐면 프리의 코이피션트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많이 쓰는 표기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교재에서 처음 봐가지고 딴 데서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의 코이피션트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뭐 이게 INT승 이거 있었죠. 이 경우 H에 대해서 이 INT승을 가지고 코이피션트를 만든다. 그럼 그걸 프리의 코이피션트라는 경우는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프리의 코이피션트라고 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이거는 별로 안 쓰는 표기이긴 한데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적어드리긴 할게요. 베타 비안 orthonormal basis orthonormal subset of an inner product space V. 라고 했을 때 the Fourier coefficient of x in V relative to beta are the scalars x, y, y가 베타는 있을 때 이걸 우리가 Fourier coefficient들이라고 한다 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요. 우리 이건 교재에서의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일반적인 센스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여튼 네. 주목하셔야 되는 건 베타가 지금 orthonormal basis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x가 꼭 베타의 스팬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Fourier coefficient라는 것을 지금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조금 주의하시고요. 네.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v가 var3였다. 그리고 베타가 1,0,0, 0,0, 0,1,0이었다 라고 하면 1,1,2라는 이 벡터의 프리 코에피션트는 우리 교재 정의에 의하면 1하고 2, 1인 거죠. 왜요? 얘가 지금 1,1,2하고 1,0,0,하고 내적하면 1이고 1,1,2하고 0,1,0하고 내적하면 1이니까 그래서 프리에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1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 이 센스에서 많이 이걸 프리 코에피션트로 하진 않고요. 이제 example로 좀 다른 걸 들어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INT승 얘를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H continuous functions from 닫힌 구간에서 복소수로 가는 H라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 सब셋이었죠. 이 경우에는 이제 Fourier coefficien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The Fourier coefficients of ft는 t, t의 Fourier coefficient를 찾아봅시다. relative to s r 이건 뭐냐면 정의에 의하면 이 친구를 우리가 fnt라고 했을 때 f랑 fn이랑 내적한 거 이게 이제 Fourier coefficient겠죠, 그죠? f의 Fourier coefficient들은 f랑 fn을 내적한 것 이렇게 될 겁니다. 해볼까요? 계산을 이제 해봐야겠죠.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내적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파이분의 1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t 곱하기 fnt가 이 int승인데 그거에 컨주게이트를 취해야 되니까 뭐 켤레복소수를 취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int승으로 바뀌죠. dt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부분적분 쓰면 되겠죠. 이게 다항함수 지수함수의 곱이라 생각하시고 다항함수는 미분 지수함수는 적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시면 n이 0인지 0이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n이 0이 아닌 경우부터 해볼게요. n이 0이 아니면 마이너스 in이 이렇게 역수로 튀어나올 거고요. 2의 마이너스 int승 이렇게 적분이 될 거고 2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고요. 빼기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t는 미분하실 거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int 승의 dt 그 다음에 거기다가 in분의 1 이렇게 앞으로 곱해준 거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2파이를 넣으면 이게 0이 되죠. 1이 되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은 1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in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in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in분의 2파이예요. 여기까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in분의 1이 또 튀어나오고 앞으로 그래서 이게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int 승하시고 2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1 빼기 1이 돼서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n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in분의 1이 튀어나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n이 0인 경우는 따로 하시면 되는데 n이 0인 경우는 2파이분의 1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t dt니까 2분의 1 t제곱에 2파이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t 대신에 그래서 2파이 제곱을 2파이로 나눠주면 파이가 나오나요? 네,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푸리에 코이피션트들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s가 만약에 orthonormal basis였다. if s가 orthonormal basis였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finite한 그러니까 사실 s가 지금 infinite하니까 앞에서의 theorem을 못 적용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s가 finite subset이었으면 이게 finite한 orthonormal basis였다면 얘네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f가 표현이 될 텐데 근데 그 개수가 linear combination의 coefficient들이 얘네들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의 int승 앞에는 마이너스 in분의 1이 붙고 n이 0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n이 0인 경우 즉 1의 앞에는 파이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들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파이나이트 썸이 아니잖아요. 이게 파이나이트 썸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이 시그마가 여기 있는 이 시그마가 n은 정수일 때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이나이트 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내가 ft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항식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했나? 어디서 했죠? 여기서 할 때 이 example에서 할 때 orthonormal basis를 찾으면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1차 결합을 이용해서 어떤 다항식을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linear coefficient들이 이렇게 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그냥 orthonormal basis처럼 생각을 하면 이 int승을 orthonormal basis처럼 생각을 하면 그럼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의 개수들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냐면 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느낌은 뭐냐면 ft가 이 친구랑 같아져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 주장을 우리가 못하긴 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s가 파이나이트 셋이 아니니까. 파이나이트 셋이 아니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적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수렴하는지 이게 인피니트 썸이니까 수렴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 그죠? 따라서 이게 우리의 이제 나이브한 센스는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확신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같다라는 건 이제 free analysis에서 하는 거고요. free analysis에서 이게 실제로 같은지에 대해서 그때 확인을 할 거고 실제로 같아요. 이게 실제로 같고요. 네. free analysis에서 그걸 증명을 할 겁니다. free analysis에서 그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증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6분의 파이 제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free analysis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해보시고 아마 해석개론 끝자락 정도 되면 하시긴 할 거예요. 그쵸? 제 기억은 PMA의 마지막 부분에 free analysis가 살짝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튼 거기서 이제 잠깐 볼 거고 이제 우리의 센스는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여튼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형대수의 활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free analysis가 그건 너무 관건가. 네, 여튼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장을 할 건데 이걸 이제 사실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성립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사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성립한다는 걸 아직은 모르니까 이거보다 조금 약한 버전을 하나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얘가 성립한다. 이거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이걸 해볼게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f의 norm을 가져오면 됩니다. f의 norm하고 fn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얘가 사실 인피니트 썸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게 인피니트 썸이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인피니트 썸이 생각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해석개론 공부를 별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파이나이트 썸으로 f를 근사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그러면은 n은 뭐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마이너스 in분의 1에 2의 in t승 더하기 파이 얘로 이제 근사가 되겠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k를 인피니티로 보내면 f랑 얘랑 같아진다 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팩트긴 하지만 그걸 모른다는 생각하에서 ft가 얘랑 비슷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GKT라고 놔보겠습니다. GKT 잘 정의된 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장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주장은 norm of f랑 norm of GK랑 비교를 할 거예요. norm of f랑 norm of GK랑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F라는 친구에서 GK를 빼면 F에서 GK를 빼면 이게 GK하고 orthogonal해질 것 같지 않나요? 네, 그건 동의하시나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관찰인데 아마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F에서 GK를 빼게 되면 그러면은 GK하고 orthogonal해질 것이다. 왜냐면 대충 생각하면 이게 만약 같다고 치면 F에서 이만큼을 빼면 어떤 친구만 남아요? 그쵸? 시그마 n이 k보다 큰 친구에 대해서 마이너스 in분의 1에 2의 in t승하고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보다 작은 친구에 대해서 마이너스 in분의 1에 2의 in t승이 남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하고는 다 수직인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올소고널 섭셋이니까 S가 올소 노멀한 친구니까 n이 k보다 큰 친구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전부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하고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F에서 GK를 뺀 게 GK하고 수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관찰이고요. 이걸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모른다 해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네. F 빼기 GK 내적 GK는 F 내적 GK에서 GK 내적 GK를 뺀 거죠. 그죠? 이렇게 뺀 건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F가 그러니까 지금 GK가 사실 F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GK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써진 거냐면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랑 fn이랑 내적을 한 거를 이렇게 다 더해준 거였죠 지금. 네. n은 0이 아닐 때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n은 0일 때죠. 네. 그러니까 GKT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n을 제가 그냥 풀어 쓴 거였죠. 그죠? 이게 풀어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의대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GK 내적 GK를 지금 빼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친구를 앞으로 끌어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n의 컨주게이트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 내적 fn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gk 내적 gk도 정리를 해볼까요? gk가 아까 뭐라고요?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n의 fn 얘하고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n의 fn
이거 두 개를 내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fn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과 m이 다르면 fn하고 fm하고 내적을 하면 0이잖아요. 그죠? 서로 n과 m이 다르면 fn하고 fm하고 내적하면 0이니까 그죠? fn들이 지금 orthogonal subset이었으니까 orthonormal한 subset이었으니까 n과 m이 다르면 내적하면 0이고 n과 m이 같으면 내적하면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n의 f 내적 fn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시그마에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n의 fn 얘하고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n의 fn 지금 이거를 내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문자가 겹치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m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앞으로 끌어내면 리니어하니까 first 팩터에 대해서 그래서 시그마 n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n 하시고 fn하고 시그마 m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 내적 fm의 fm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도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 끌어낼 때는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 내적 fn f 내적 fn 바 시그마 m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그리고 fn 내적 fm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n과 m이 다르면 이게 0이고 n과 m이 같을 때만 1이니까 n이 m과 같은 것만 이 시그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m 대신에 n을 대입한 것만 살아남아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0이 됐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0이 됐죠. 지금 여기서는 뭐 제가 뭐 갭이 없습니다. 갭 없이 그냥 정확하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F에서 GK를 뺀 거랑 GK랑 수직이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요. 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F의 크기의 제곱하고 GK의 크기의 제곱을 비교를 하면 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연습 문제에서 풀었던 피타고리안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F 빼기 GK의 norm의 제곱 플러스 norm of G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죠? 얘랑 얘랑 수직이니까 얘 더하기 얘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하고 같죠.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지난 시간 연습 문제 2-1인가? 거기서 했었죠. 2-1인가요? 연습 문제 2였나? 여튼 네, 거기서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는 0 이상이니까 얘가 norm of GK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norm of F의 제곱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친구의 norm은 좀 그래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이 좀 중요한 관찰이 있는데 이건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시그마 여러분이 let s는 v1, vn, bn orthonormal 이게 tb라고 쓸게요. tb. 혹은 note orthonormal subset of v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inner product space겠죠? 만약에 x라고 하는 벡터가 a1, v1, an, vn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면 a1, an은 f 안에 있겠죠? 그러면은 norm of x의 제곱은 a1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제곱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별거 아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 norm of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랑 x를 내적하는 거죠. 맞나요? x랑 x를 내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vn하고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vn하고 이렇게 내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전개를 해보면 여러분 a1 v1하고 a1 v1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그죠? a1의 크기의 제곱에 v1 내적 v1인데 v1의 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a1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거 절대값을 써야겠네요. 네, 절대값을 쓸게요. 절대값. 네. 그 다음에 a1 v1하고 a2 v2하고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v1하고 v2하고 내적하면 0이죠. 월소곤을 하니까. 그래서
0이 나올 거고 A1 V1하고 A3 V3도 마찬가지 A1 V1하고 AN VN도 마찬가지겠죠? 내적하면 0이 될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하고 내적하는 것만 살아남아가지고 A2 B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개를 쭉 해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식으로 쓰려면 이제 시그마처럼 앞에서 사실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했네요. 여기서 이미 다 했구나 했네요. 여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랑 지금 같은 말입니다. 얘가 얘다. 여기서 했던 논의하고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의하세요? 이런 개수들이 지금 A1부터 AN까지 그 개수들이 사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X 내적 V1, 이게 X 내적 VN이니까 이게 다시 쓰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 내적 VK 하고 X 내적 VK 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튼 이런 식으로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연습 문제로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여튼 다시 돌아가서 GK 놈의 제곱이 그러니까 얘잖아요. 얘잖아요. 그죠? 얘잖아요. 얘. 다시 말하면 GK의 코이피션트들 이 친구의 제곱의 합이라고요. 코이피션트들의 크기의 제곱의 합이라고요. 동의하세요? 그럼 얘의 제곱은 파이 제곱이고 얘 제곱은 뭐예요? 얘 크기 하면 n제곱분의 1이잖아. 그걸 다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 두 개씩 있는 거죠. n이 1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으니까 n이 1일 때는 n제곱분의 1, n이 마이너스 1일 때도 n제곱분의 1이니까 n제곱분의 1이 두 개 있어서 n제곱분의 2가 나오겠죠. n일 때하고 마이너스 n일 때 이렇게 나올 테니까 n1부터 k까지. 그래서 이 GK의 개수들의 크기의 제곱의 합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GK의 놈의 제곱은 파이 제곱 더하기 시그마 N1부터 K까지 N제곱분의 2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놀머 F의 제곱을 계산할 수 있죠. F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 FT는 T였잖아요. FT는 T였으니까. 어디서? FT는 T였으니까 이 친구의 놀m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F의 놀m은 인테그랄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T제곱 DT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 T 세제곱에 8파이 세제곱에다가 2파이를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4파이 제곱이죠. 그래서 결론 3분의 4파이 제곱이 파이 제곱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k까지 n제곱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넘기시면 6분의 파이 제곱이 시그마 n1부터 k까지 n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변을 k를 인피니티로 보내버리면 이제 6분의 파이 제곱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여러분 이게 수열인데 수렴하는 수열이죠. 이거 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죠. 따라서 수렴하는 수열인데 6분의 파이 제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성립을 해야죠. 그냥 수열의 기본 성질, 그죠?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포리에 해석에서 여러분이 이게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등호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튼 이제 지금은 우리가 프리 애널리시스를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좀 맛보기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연습 문제 좀 풀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예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 자, 다음 집합에 다음 S가 있었을 때 span of S의 orthonormal basis를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은 뭐냐면 V는 R3라고 했을 때 S를 1, 0,1, 0,1,1, 그 다음에 1,3,3 이렇게 줬습니다. 얘가 이제 R3 안에 있는 सब셋인데 S의 이제 orthonormal basis, span of S의 orthonormal basis를 찾고 싶어요. 이거 사실 linearly independent 하잖아요. 그래서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사실 이게 베이시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1번의 경우에서는 span of s가 R3랑 같은 상황입니다. 여튼 얼소노마 베이시스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대로 101로 가고요. 그 다음 011을 이제 바꾸시면 되죠. 011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자, 011 쓰시고 빼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 친구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V1이라고 했을 때 W1이라 할까요? 이게 V1이 되죠. 그죠? 이게 V1이 되고 W2, W3라고 했을 때 분모에는 V1에 놀의 제곱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가 들어가는 거죠. 2. 네, 여기 V1 쓰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V1하고 W2하고 내적한 거.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얘가 끝이에요. 얘가 끝입니다. 그래서 V2는 뭐냐면 011에서 V1에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준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133도 바꿔봅시다. 133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주면 된다고요? 133에서 빼면 되죠. 뭘 빼요? norm of V1의 제곱 그게 2였죠. 그 다음에 V1하고 W3하고 내적한 거. 그래서 1 더하기 0 더하기 3이니까 4죠. 네. 그거를 빼줘요. V1에서. V1, 133에서. 그 다음에 V2에서 V2의 상수배도 빼줄 건데 V2의 크기를 찾아볼까요? V2의 크기. 좀 귀찮네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곱을 한 걸 여기다 적는 거니까 2분의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분자에는 뭐가 적히냐? 분자에는 V2하고 W3하고 내적한 거. 그죠? V2하고 W3하고 내적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3 더한 걸 적어야 되니까 1이 여기 적히는 거죠. 1이. 잘하고 있죠? 네, 아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체크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3에서 빼줘야 되는데 V1의 2배를 빼주는 거니까 202를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보면 마이너스 1, 3, 1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7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거는 이제 1, 0, 1 마이너스 2분의 1 1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7에 3분의 2 이렇게 얻은 거죠. 이게 orthogonal한 subset이 되는 겁니다. orthonormal 하진 않고요. 아직 normalization을 안 했죠. 여튼 그람슈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기까지 얻어냈습니다. 실제로 orthogonal한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얘랑 얘랑 내적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가 0 되는 거 맞고 얘랑 얘랑 내적하면 9분의 2 플러스 3분의 7 플러스 6분의 2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이상한데? 그렇죠. 뭔가 실수했죠?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좀 계산이 항상 할 때마다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짜증납니다. 네. 네. 뭘 실수했을까요? V1 norm V1의 제곱분의 요거는 잘한 것 같고 이제 아마 여기서 잘못됐을 것 같은데 V2에서 V2의 크기의 제곱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6 2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내적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1하고 내적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 좀 여기가 잘못됐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4죠. 4 여기 4예요. 4 여기 8 이렇게 됩니다. 8 4배를 해줘야 돼요. 4배 8 4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맞나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우,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죠? 자, 3분의 1 아니 3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9에서 빼주니까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잘 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orthogonal한 서셋을 찾았고, 그럼 이제 이 친구를 normalize만 해주면 이제 orthonormal basis가 나오는 거죠. 이 친구의 크기는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에 1, 0,1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이 친구의 크기가 아까 3분의 다시 크기가 2분의 3이었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크기는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루트 3분의 1로 나눠주는 거니까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orthonormal basis 하나를 찾은 게 되는 겁니다. 물론 R3의 베이스니까 그쵸 100, 000, 010도 되기는 하죠. 이것도 뭐 찾은 거기는 한데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볼까요? 2번 V가 이제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실함수고요. 그리고 F랑 G랑 내적한 거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ft, gt, dt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S는 sin t, 코사인 t, 1, t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이 친구의 orthonormal basis, span of S의 orthonormal basis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sin t는 그대로 냅둘 거고요. 코사인 t를 바꿔봅시다. 코사인 t에서 뭘 빼주면 된다 그랬냐면 sin t의 크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sin t의 크기가 무엇이냐, norm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sin 제곱 dt, sin 제곱 t dt가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파이가 나오죠. 이거는 파이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2t니까 이 친구 적분해가지고 파이 대입하고 0 대입한 거 빼면 0 나올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을 2분의 파이겠네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씌운 게 사인 t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모에는 이제 2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의 제곱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인 t하고 코사인 t를 적분한 그 내적한 거 그죠? 사인 t, 코사인 t, dt를 0부터 파이까지 해주면 되는데 이게 2분의 1 사인 2t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t에서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는 거니까 코사인 2파이 1이고 코사인 0도 1이니까 이게 0돼요. 그래서 사인 t하고 코사인 t하고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이에요. 0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죠. 할 게 없고요. 뺄 게 없고 그냥 코사인 t 그대로 냅두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인 t하고 코사인 t하고 이미 수직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해줄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냅두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1이 sin t, 코사인 t하고 전부 수직이 되도록 우리가 바꿔주려고 해요. 괜찮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에서 sin t의 상수배 빼줄 거고 코사인 t의 상수배를 빼주겠죠. 이렇게 상수배 빼주고 코사인 t 상수배 빼주고 이렇게 할 텐데 sin t하고 1하고 수직인지 먼저 볼까요? sin t하고 1하고 수직인가요? 여기다 sin t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0 되나요? 되죠.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sin t dt를 하면 0 안 되는구나. 안 되네요. 얘는 0이 아니네요. 0은 아니고. 근데 코사인 t는요. 코사인 t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 되죠.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넓이가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sin t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sin t의 크기가 sin t의 norm이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나중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sin t의 norm이 2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곱이 2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분자에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sin t dt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죠. 2입니다.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우리가 바꿔주면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이 되도록 바꿔주면 1 빼기 파이분의 4의 sin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t까지만 바꿔주면 돼요. t가 얘하고도 수직, 얘하고도 수직, 얘하고도 수직이 되도록 바꿔줄 건데, 그러려면 t에서 sin t의 상수배 빼주고 코사인 t의 상수배 빼주고 그 다음에 1 빼기 파이분의 4 sin t의 상수배를 또 빼줘야 되는 거죠. 좀 할 게 많습니다.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오래 걸리겠어요. 자, 0부터 파이까지 하시고요. 자, sin t랑 t랑 내적해 준 거를 구하셔야겠죠. t sin t dt 얘를 계산을 해주는 건데 되게 하기 귀찮네요. 자, t 코사인 t 빼기 해주고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플러스 코사인 t dt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아마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 넣으면 1이니까 이게 파이만 사실 넣으면 되죠.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적분하면은 0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분자에 파이가 적히고 분모에는 파이 나누기 2가 적히겠네요. 자, 됐고 그 다음 코사인 t 앞에는 뭐가 적히는지 봅시다. 여기를 코사인 t로 바꿔주고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t sin t가 될 거고요. 그죠? 코사인 t 적분하면 sin t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또 sin t가 되겠죠. 빼기 sin t. 맞죠? 마이너스 인테그랄부터 파이까지 1 곱하기 sin t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파이 넣어주나 0 넣어주나 0이니까 필요 없고 뒤에 것만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2가 적힐 거고요. 코사인 t의 norm도 2분의 파이입니다. 이게 제곱하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아이고. 이거 좀 되게 힘들겠네요. 자, 일단은 norm of 1 빼기 파이분의 4 sin t의 제곱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1 빼기 파이분의 4 sin t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1 빼기 파이분의 8에 대해서 sin t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8에 sin 제곱 t dt 이렇게 되겠죠. 16인가요? 8이 아니라. 제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답지를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으면은 알려주시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답지를 보면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틀렸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적분하면 t고요. 이거 적분하면 코사인 t죠. 그 다음에 파이 제곱분의 16에 이게 2분의 1 빼기 코사인 2t이기 때문에 2분의 t에 2분의 sin 2t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는 거죠. 여기다 파이 넣으면 파이고요. 여기다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0 넣어도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를 넣으면 2분의 파이니까 8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죠. 8파이분의 8. 모르는 거야. 막 헷갈리고 있어요. 8분의 8이죠. 그죠? 0 나오면 의미 없고 여기는 0 나올 거고요. 그죠? 잘했겠죠? 그래서 파이 빼기 파이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파이 빼기 파이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분모에는 뭐가 적힐까요? 분모에는 1 빼기 파이분의 4 sin t 하고 1하고 내적해준 거 그걸 적으면 되죠. 뭐래 1 빼기 파이분의 4 sin t하고 t하고 내적해준 거 네, 그걸 적으면 됩니다.
0부터 파이까지 얘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t 빼기 파이분의 4 t sin t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얘를 계산하면 되고요. 이 친구가 아까 2분의 파이, 이건 2분의 파이 제곱이고 t sin t는 아까 대충 했었죠. t sin t 적분은 아까 했었는데 지워버려가지고요. 지워버려가지고 t 코사인 t만 의미가 있었죠.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 나왔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t 코사인 t였는데 거기다 파이를 넣은 거니까 파이가 났죠. 그래서 2분의 파이 제곱 빼기 4가 나올 것 같아요. 2분의 파이 제곱 빼기 4. 그래서 이게 좀 없어지죠. 2분의 파이 제곱 빼기 8을 파이분의 파이 제곱 빼기 8로 나눠주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네. 잘했을까요? 제가 한번 솔루션 셋에 답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갖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체크를 하기에는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여튼 한번 뭐 솔루션 셋 돌아다니니까 뭐 그게 같은지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예. 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올서고널 셋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계산이 맞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람 슈밋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준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서노멀 베이시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올서노멀 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또 나눠줘야죠. 크기로 나눠줘야죠. 사인 t의 크기를 구하셔야 되는데 사인 t의 크기는 루트 2분의 1 아까 루트 2분의 파이라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파이였죠. 그걸로 나눠줘야 되니까 루트 2분의 파이분의 1에 사인 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코사인 t도 마찬가지죠. 루트 2분의 파이분의 1에 코사인 t. 그다음 이 친구의 크기는 아까 구했죠. 구했는데 지워버렸어요. 그죠? 구했는데 지워버렸어. 지워버렸어요. 요거죠. 요거. 네, 요거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다시 이게 2분의 파이였죠? 2분의 파이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쓰고 이거의 크기가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는 루트 2분의 파이. 요거의 크기는 루트 2분의 파이. 요거의 크기는 파이 빼기 파이분의 8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크기를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얘의 크기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걸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기한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할게요. 혹시 틀렸는데 하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계산기가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계산기한테 돌려가지고 이거의 적분, 이걸 제곱해가지고 적분해준 게 뭐냐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걸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시면 그게 이제 올서노멀 베이시스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네. t를 좀 빼고 문제를 낼 걸 그랬네요. 1까지만 했어도 충분히 괜찮은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교재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올서 노멀한 것까지 찾는 게 아니라 올서 고널로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교재에서 문제는 교재 문제를 좀 갖고 온 거거든요. 사인 t, 코사인 t 어디 있어? 어디선가 가져온 건데 여기 있죠. 그쵸. 아닌데 also normal basis까지 찾으라고 돼 있네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요. 왜 이렇게 나중에 제가 한번 답 체크하고 틀렸으면 제가 댓글로 달겠습니다. 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드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제 3-1번부터 해가지고 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orthogonal complement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